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가 다 튀었죠. 다 튀면서 이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면 배터리 가격도 결국은 안정을 찾을 거라 봅니다. 내년쯤 되면은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이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차의 어떤 들어가는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내년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로 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매수하려면 올해가 맞겠죠. 지금은 뭐 배터리 쪽은 시장을 좀 더 뭔가 성숙기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조정이 지금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손절하고 나오시면 진짜 버틸 때까지 다 버티셨다가 정말 밑에서 매도하시는 거거든요. 네. 어떤 업종이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반도체라는 게 처음 있었던 것도 이제 제가 좀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가 과연 미래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D램을 딱 장악을 하면서 세계 1위에 올라가면서 막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청계천이에요. 청계천의 조립 PC에 들어가는 그 정말 저렴이 버전의 램으로부터 시작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작이거든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 때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사이익 얻으면서 반도체가 빵 뜨게 된 건데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이제 처음에는 와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와 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다 매수하거든요. 온갖 뭐 매수 물량 다 몰리면서 올라가는데 특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항상 잠깐만 하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사실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좀 의구심을 막 만들면서 이제 좀 거품이 빠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적정 거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맥주를 이렇게 쭉 따르잖아요. 맥주를 쭉 그냥 따르면 위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올라오면은 두 부류죠. 이제 거품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탁 치거나 부류인데 그렇게 거품을 쳐 나가면서 딱 진짜 맥주를 끝까지 따르는 그 상황이 지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불필요한 거품들은 좀 많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업종 자체가 좀 안정을 찾는 주가 자체가 안정을 찾고 수급도 한번 좀 도는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진짜 진바닥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시고 손절하시고 나간다? 그건 진짜 버틸 때까지 다 버티시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조만간 후회 진짜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폭락장에서 외국인들이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짠가요? 얼마나 매수한 건가요? 그들도 이제 느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 말씀을 많이 드릴 때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 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되게 많이 참고를 해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MSCI 보통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 인덱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봤을 때 외국의 펀드가 만들어지면은 이 MSCI 이 인덱스에 있는 이 비율대로 거의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MSCI 정기 변경일 하면서 그때 편입되고 편출되는 기업에 따라 가지고 수급이 들어가고 떨어지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현재 심리를 볼 때 MSCI 홈페이지에 있는 MSCI 인덱스, 특히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많이 보는데 거기 보시면은 저기 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중에 사실 제일 위에 있고 보통 그 밑에 삼성 SDI가 있었는데 삼성 SDI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그 포스코홀딩스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물량은 좀 단기성 물량과 중장기성 물량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근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거 맞긴 맞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심리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면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합니다. 저 누구는 니켈 가격 급락이라 표현하는데 모든 원자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재화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균형 가격을 항상 찾아가는 그 시점이 되게 필요한데 저는 원자재가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가 다 튀었죠. 다 튀면서 이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치면 배터리 가격도 결국은 안정을 찾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다 안 것 같아요. 그리고 캐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와 이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차의 어떤 들어가는 그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일치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년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위로 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점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매수하려면 올해가 맞겠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좋은 이슈가 있긴 있지만 갑자기 화재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퍼센티지를 봤을 때 화재는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반 내연기관차에 대한 퍼센티지가 더 높고요. 그리고 화재가 난 차들을 보면은 전기차 이 배터리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파우치형, 뭐 각형, 그리고 뭐 원통형이 있는데, 최근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4680 원통형 배터리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나고 있는 거는 거의 70%가 파우치형.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이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되게 좋다라고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파우치형은 사실 불이 나버리면 이거 되게 답이 없거든요. 오히려 원통형 같은 경우는 화재로부터 이제 파우치형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나은 건 전고체인데, 뭐 전고체 사실 뭐 저 대학교 때부터 전고체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진짜 개발이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양산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원통형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4680.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배터리 쪽은 이제 시장을 좀 더 뭔가 성숙기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가 점점 좋아지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내년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우리가 주식은 보통 선반영돼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매수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번 3분기는 좀 조정을 주면서 이제 눌림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지난분기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분기 남았습니다. 예, 지금 8월이기 때문에 9월 남았기 때문에 요번 달부터 열심히 지금 매수하시면은 뭐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또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 이슈, 뭐 일단 오늘 제일 최근에 나온 거는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 제일 싼 모델을 6만 1,000달러짜리인가? 그걸 이제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생산 잠깐 중단해 놓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제일 싼 모델이 10만 달러 정도 되는 모델인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비싸고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행 거리 자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짧은 것 같다. 그래서 싼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일부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긴 한데, 저는 사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를 등에 업고 이제 싸우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테슬라의 싸움이잖아요. 치킨 게임이죠. 근데 이것 자체가 저는 거의 이제 후반부로 들어섰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지금 싸게 들어갔는데, 미국이 슈퍼 301조라는 관세 관련 법안을 들고 들어왔고, 그리고 유럽도 EU도 이제 중국산 전기차한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오히려 좀 나서서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 중요한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미국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을 좀 달래는 느낌으로 갔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거의 이 전기차 이 시장의 치킨 게임은 끝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 잡아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지표로 알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가 모델들 가격을 올리는 시점. 왜냐면은 치킨 게임이 결국은 이제 가격을 내려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려가지고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는 싸움인데, 만약 테슬라가 모델 가격을 올렸다. 지금 보면은 테슬라 실적 발표할 때마다 순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예전만큼. 근데 사실 이것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테슬라의 마진율을 생각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갑자기 테슬라가 마진율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즉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 뭐 한두 개 올리는 거 말고요, 뭐 전략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거 말고, 뭐 실적 시즌 돼가지고 뭐 한두 개 올려놓고 바짝하는 그런 거 말고, 전반적으로 뭔가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조금 더 올리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치킨 게임 끝났구나, 테슬라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잡았고 이제 진짜 실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삼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신호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어디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지금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를 공개함에 따라서 2차 전지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이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벤츠 EQE도 마찬가지지만,
야, 참 이게 1억이 넘는 차에 1억이 넘는 차에 세계 8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배터리 1, 2, 3위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상위권 말고는 의미가 없는데 8위권이면 사실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그렇게 싼 배터리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벤츠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사실 벤츠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분율을 가져가서 대주주에 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건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배터리를 어떤 걸 씁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를 줄일 겁니다. 아무래도 뭐 CATL도 그나마 CATL이 낫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사고가 많고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배터리 어디 있습니다라고 이제 실제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우리나라 MCN 같은 경우는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그 이번에 불난 것도 3원계라고 하는데, 중국산 3원계랑 우리나라 3원계는 레벨 차이가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전기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싼 게 비지덕이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본인들 잘하는 거를 좀 세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LG는 사실 본인 홍보 못하는 걸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기 잘하고 있는 거 되게 얘기 못하는 걸 유명하잖아요. 잘하는 건 좀 잘한다, 좀 자랑 좀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배터리가 나오면은 우리 건 더 좋다라고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좀 아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홍보나 이런 걸 광고를 제대로 해줘야 알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실명제, 배터리 우리 어디 거 쓴다라는 그런 실명제가 우리나라 최근에 얘기한 거 보니까 그냥 권고 정도로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걸 만약 권고가 아닌 진짜 강제성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 아마 거의 이제 하얀 곡선을 만들 것 같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분들이 2차 전지를 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할까요? 저는 일단 내년까지는 유지하십시오. 아마 내년이 되면 내년에 또 출연해서 그러겠죠. 또 내년까지 하십시오. 또 내년에 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7년까지는 성장세가 좀 뭔가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버전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아픈 시기죠. 지금 되게 아픈 시기고, 계좌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되게 아픈 시기긴 하지만 어차피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업종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왔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뭐 다들 뭐 적절하고 좋은 시점에 가지고 싶어 하지만 다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좀 진짜 우리가 처음 투자했을 때 난 얘를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를 앞에서 이끄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낫다 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9월에 될지 뭐 12월에 될지 언젠간 되긴 될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앞으로 연준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다른데, 경기 침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예요. 한 번에 25bp씩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21번, 2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낮은 금리 상태에서 침체를 맞는 경우가 아니고, 충분히 연준이 금리를 내려가지고 침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저는 시장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대세상승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세상승장이 오면 어떤 거 매수해야 돼요?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이런 투자 상품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뭐 제가 얘긴 잘 안 하지만 보통 주식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금리 인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금값도, 지금 금값이 계속 상승 최고치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기는 금이기 때문에 금값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부 여러분 좋아하시는 비트코인이나 이쪽 가상화폐들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분들 화끈한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딱 시장의 개장과 폐장이 정해져 있는데, 가상화폐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올라갈 거고, 저는 그래서 웬만한 자산들이 진짜 다 붐업이 되면서
그땐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품이 끼는 시점이 올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뭐 감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주식이나 뭐 이쪽 라인들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금리나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출에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차 사거나 집 사죠. 제일 비싼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확 가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 사실 그 두 개밖에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딴 거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자산이 한번 확 붐업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 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